안녕하세요. 정반대 부부의 윤희언입니다. 저희가 왜 아이 없는 부부로 살아가는지를 담은 영상 3편을 마친 지 2달 정도 지났어요. 3편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계속 달리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굉장히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후기와 Q&A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저는 딩크족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부부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꽤 논란이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딩크족의 후회편을 보신 분들 중에는 아기가 주는 행복이 크니까 아기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 많았어요. 자신이 행복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 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사실 세상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어,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게 버거워서 또 반대급부를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딩크가 그런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기가 주는 행복이 크고 또 양육이 가치 있는 일인 거 잘 압니다. 주변에 다들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느끼죠. 다만 그에 따르는 대가, 책임, 그리고 희생을 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딩크를 선택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또 딩크를 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말이었어요. 그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는 가임기가 제한돼 있고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자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손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에는 어,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질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 같아요. 남편이 딩크족을 하자고 제안했고 또 여자인 내가 그것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끌려가다가 갑자기 남편 마음이 변하거나 내가 마음이 변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되돌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아이를 원하는지 아닌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의 제안과 어정쩡한 제 마음으로 딩크족을 결정을 했는데 40살쯤 되니까 진짜 이제부터는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생각이 변한 경우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험관 시술을 하는 과정이 제가 아이를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묵묵히 따라준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죠. 그래서 딱히 손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아이를 계속 원해서 시험관을 했고 그래서 안 생겼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딩크만 여자가 손해인가 이걸 좀 따진다면 사실 육아 전반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딩크를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여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육아에서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고 또 엄마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자인 엄마의 책임과 희생이 더 큰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부당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아에 대한 책임이 공평하지 않다. 여자가 너무 큰 부분을 담당한다 싶었거든요.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손해 없이 이득만 보는 결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나에게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타격, 그리고 손해가 좀 더 적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손해를 더 보기 싫은 게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딩크가 여자는 더 손해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편에서부터는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노력, 3편에서는 아이 갖기에 대한 마음을 접은 이유 등을 밝혔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놀랐어요. 사실 저처럼 딩크족이었다가 늦게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을 바꾼 사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반복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딩크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또 시험관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을까? 나만의 고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시험관 시술, 나이가 들어서도 시도하신다는 분들, 그래서 일희일비하고 있고 갈팡질팡 한다는 분들 댓글 봤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실패할 때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마음 가눌 길 없고 좀 더 노력해보지 그랬냐라는 댓글도 있어서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억울하고 그런 건 참겠는데 애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럽고 질투나고 그런 감정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못난 감정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감정들, 그 감정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시험관을 접었습니다. 아기 갖는 것, 시험관 시술, 그런 게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실패를 하고 종료하게 돼서 힘들었다.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게 참 와닿았어요. 저도 그 부분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듣고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막상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30대 중반에 50대 난소를 갖고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신 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시험관 시술 받으러 갔을 때 난소랑 난자가 늙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저는 걔네가 노화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막 동안 유지하려고 하고 노력했었는데 정작 눈에 본 적이 없는 난자가 세월을 정통으로 맞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우프더라고요. 임신 시도는 젊어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 있겠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사실 뭐 임신과 시험관 시술은 나이와 꽤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딩크에 합의했으면서 말을 바꾼 건 좀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말이 바뀔 줄 몰랐어요. 사실 결혼할 때 딩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살면서 딩크를 하기로 했고, 제 마음이 변했다가 또 안 갖기로 또 변한 건데, 제 생각에는 딩크족으로 살 생각이 있다면 결혼 전에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실제로 딩크에 합의를 했다가 아이를 가지기로 한 부부들도 꽤 많아요. 다들 또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때그때 서로 논의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자녀에 대한 입장은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딩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갖거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마음껏 낳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혼모도 원하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고, 사유리 같은 사람도 아무 부담 없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딩크족을 낳으라고 설득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든 건 자이든 타이든 딩크족으로 살 것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였어요. 저도 딩크족으로 살 것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딩크족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면 못 가져서 불쌍하다. 경제적으로 힘든가 보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기적이다. 뭐 등등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전의 딩크족들은 다 쉬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딩크족으로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잘한 결정일까 늘 고민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부부가 자녀 없이 살아도 그 삶은 불행하지 않다고. 부부는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고 실제로 재밌고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자녀 없는 부부를 설득의 대상이나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